If I lay here, if I just lay. 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네, 오늘 뭐가 좀 가득해서 제 마음도 아주 가득한 푸짐한 그런 촬영 시간입니다. 파인 오디오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벌써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작년 봄에 뮤넨쇼에서 제일 큰 화제가 됐던 그 클래식 빈티지와 빈티지 클래식 두 라인업, 그 제품들이 소개가 이제 하나씩 우리나라에 이제 상륙해서 소개를 한 게 이제 작년 가을,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 한 3, 4개월 전, 뭐 4, 5개월 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제품들을 하나씩 시청도 해보면서 제품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아직 안 들어왔던 제일 막내 모델이 있어요. 바로 가운데 있는 이 클래식 빈티지의 클래식, 이름이 좀 길죠. 클래식 8의 작은 그 스탠드 거치형 버전. 그러니까 빈티지하고 빈티지 클래식 라인업 전체 중에서 유일한 스탠드 거치형이에요. 모델 이름이 SM. SM이 스몰 모니터인지 스튜디오 모니터인지는 좀 구분은 안 되는데, 어디서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아마 스몰 모니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M으로 표기를 해서 그 클래식 빈티지의 모델 8의 동생격인, 근데 뭐 이렇게 위만 툭 쳐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 폭도 줄고 전체적인 뭐 당연히 키는 당연히 줄어 있고, 그래서 이 클래식 빈티지 클래식 8의 SM 버전, 이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그것만 하면 또 좀 심심하니까 클래식 빈티지 라인업 전체를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야 이 제품에 이제 좀 이 제품이 어떻게 그 속에서 막내인데 얼만큼 위에 버전들하고 차이가 나는지, 위에 형들 모델하고, 그리고 사실 형들도 그냥 사이즈만 키우고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향이나 저기도 조금씩 달라요. 조금이 아니라 어떤 건 많이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클래식 10 같은 제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SM을 소개하면서 같이 좀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파인 오디오 얘기는 많이 알려드려서 이전엔 그냥 이전 영상을 보셔라 라고 그냥 알려드리면 그게 제일 좋은 설명이긴 한데, 그래도 그때마다 이제 안 본 분들을 위해서, 혹은 봤는데도 또 대부분 까먹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회사는 2017년에 생겼지만 기본적으로 구력이 이 타노이 출신 엔지니어들이 이동을 해서, 정확히 말하면 설계자, 마케팅, 영업,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그 엔지니어까지 수뇌부들이 한 9명인가 이동을 했다고 일단 그렇게 보통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원래 제일 오래 근무한, 그 중에서 이제 근무 연한들이 있으니까 한 30년, 40년씩 근무했던 타노이에서, 그러면 수뇌부가 총 3명,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뭐 이런 거죠. 기존에 내가 타노이에서 바꾸고 싶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좀 자기 회사니까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조금 핵심에 더 접근한 이런 제품들의 그 새로운 기획을 한 게 바로 파인 오디오라고, 저희가 그 맥스 모드라고 그 마케팅하고 영업 총괄하는 그분하고 인터뷰도 저희 했었잖아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요약이 되어 있긴 한데, 여하튼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만든 회사고, 기본적으로 타노이의 구조들이 뭐 본인들이 설계했던 거니까, 특히 폴 미스 같은 박사, 사실 그 중추예요. 이 파인 오디오의 사운드의 중추라고 해야 되겠죠. 이분의 머릿속에서 모든 새로운 사운드와 새로운 구조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곤 했으니까 그분이 기획을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만든 게 그 300, 500, 700, 그 다음에 F1 시리즈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가구형으로 만든 거, 그 300, 500, 700 F1 시리즈는 기존의 타노이하고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그렇게 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원리, 사운드 메커니즘의 원리를
그대로 가구형으로 새로 만들어낸 게 바로 빈티지와 빈티지 클래식 두 라인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빈티지는 이제 당연히 그 상위 제품, 굉장히 가구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고 가격도 더 비싼 이런 라인업이고, 지금 보고 있는 요 세 제품이 바로 빈티지 클래식에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략할 걸 생략하고 사운드에 대한 부분만을 많이 심어 놓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에 구할 수 있는 그 가구형 딱 육면체 모양으로 만든 그런 파인 오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인 오디오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특이하죠. 한 세 가지 원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동축 구조, 이 바깥쪽에 미드 베이스, 중역대와 베이스 낮은 음을 중역대와 저음을 내는 이런 바깥쪽 유닛 한 복판에 트위터를 넣은, 사실 그게 신의 한 수였죠. 스피커 사이에 어떤 획을 걷던. 그렇게 만든 이유는 그 물리적인 높이의 차이, 미드레인지나 뭐 베이스 위에 트위터가 있어서 거리가 멀지 않으면 가까운 데서 들으면 서로 도달 시간이 다른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그 축을 하나로 합쳐내는 그런 아주 기발한 발상으로, 그렇다고 또 그게 만들기가 쉬웠던 건 아닌데 두 유닛을 하나로 합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쳐 생긴 그런 원리, 그거를 이제 파인 오디오에서는 아이소 플레어라고 해요. 본인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축으로 저 두 개 유닛, 고음을 내는 그런 유닛과 중저음을 내는 유닛을 축을 하나로 맞춘 아이소 플레어라는 그런 방식 하나. 그 다음에 이 소위 파워 핸들링, 그러니까 저 전후간 그 진동을 하는 이 메커니즘에 이 엣지에다가 사선을 넣은 방식, 좀 더 긴밀하고 다이나믹을 좀 더 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엣지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넣은 디자인을 만든, 그게 파인 플룻이라는 방식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또 한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그렇게 단순히 그냥 사선을 넣었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힘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서 엣지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순간, 그런 원리 하나와, 그게 이렇게 방사형이 아닌 사선을 넣은 방식으로, 이게 비대칭이라고 제가 종종 표현하는데, 완전히 똑같이 정면으로 갔다가 그대로 100% 똑같은 각도로 뒤로 오면 후면에 똑같은 그런 반사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스피커에서 가장 왜곡을 많이 일으키는 방식이 공진인데, 그걸 살짝 비틀려 주면서 마치 그 총의 사선, 그 총알이 비틀려 나가는 원리처럼 그렇게 만든 원리를 도입한 게 바로 이 파인 플룻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두 가지고,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그게 사실은 타노이와 파인 오디오를 크게 경계를 나누는 그게 그 방식인데, 바로 모든 저음이, 통에서 울린 저음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다운 파이어링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건 파인 오디오에서는 베이스 트랙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무조건 음이 통 안에서 생긴 모든 음이 아래쪽을 향하게 그렇게 아래쪽에 포트를 냈습니다. 리플렉싱 포트를 내서 아래쪽에 모든 그 밑에 엔트리 모델 일부를 빼고는 모든 파인 오디오 제품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360도로 음이 다 퍼지게. 근데 음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게 또 다시 위로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완벽하게,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든 똑같은 비율로 사라지게 만드는, 사실 그렇게 해야 베이스가 정확하게 다음 동작을 할 수도 있고,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 떨리는 공진을 사라지게 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그래서 밑에 원추형 뿔을 세워서, 그걸 이제 보통 디퓨저라고 부르죠. 저음이 내려가면 이렇게 쫙 미끄럼틀 타시듯이 쫙 번지게 그렇게 만든 원리들을 적용시킨. 그래서 동축형 아이소 플레이어, 그 다음에 사선형 엣지인 파인 플룻, 그 다음에 다운 파이링을 해서 360도 디퓨징을 하는 베이스 트랙스. 이 세 가지가 파인 오디오 사운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모델명을 보면 유닛의 구경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제일 큰 거, 이게 그 빈티지 클래식의 플래그십이죠. 그 빈티지 클래식은 전부 다 요 모델명을 그 로마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X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밑에 이제 항상 패널의 아래쪽에 제품명이 써 있어요. 빈티지 클래식 X.
빈티지 클래식 10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폰도 10이 나왔을 때 그걸 X로 그냥 많이 부르니까 그냥 X로 더 많이 부르게 그냥 내비둔 뭐 이런 것처럼 이 제품도 혹시라도 X로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기억해 두셔야 할 제품이고, 파인 빈티지 클래식 10 X 이 제품이고, 그 미드베이스 구경이 10인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제품, 사실 이 둘의 관계는 형과 아우 관계, 요게 좀 직계 관계긴 한데 이 모델이 바로 8 빈티지 클래식 모델 8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모델 8의 SM 버전. 이 세 개를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세 개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얘네 둘은 형제예요. 그리고 얘네들 오히려 좀 더 빈티지 클래식에 가까운 그런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10은 좀 틀립니다. 10은 요 두 친구하고 조금 계급이 달라요. 제가 보기에 10은 상위인 빈티지를 조금 싼 가격으로 디자인만 바꿔놓은, 컨셉 자체도 조금 다른 게 요 두 모델이라면은 저는 10은 조금 상위 빈티지 제품에 가깝게 만든 제품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안에 내부 구조나 스펙도 좀 다르고, 이 바깥쪽 그 유닛의 서라운드도 쟤는 완전히 원형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약간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밀미터 약간 홀을 그리게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디자인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약간 계급 차이를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세 제품 소리를 다 들어볼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이제 SM 얘기를 중심으로 하되, 말씀드렸듯이 얘 8하고 10의 소리도 비교해 가면서 SM이 어떤 정도 소리인지를 그렇게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게 세 개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빈티지 클래식 8의 SM,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티지 클래식 8, 그 다음에 세 번째 빈티지 클래식 10. 요 순서로 음악을 들어보고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e'll do it all, everything on our own. We don't need anything or anyone. If I lay here,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I don't quite know how to say how I feel.
Passione forte che mi fa soffrire per amore. Ogni volta che io mi allontano so che noi ci apparteniamo ancora un po' di più. We'll do it all, everything on our own. We don't need anything or anyone. If I lay here,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I don't quite know how to say how I feel.
passione forte che mi fa soffrire per amore. Ogni volta che io mi allontano so che noi ci apparteniamo ancora un po' di più. We'll do it all, everything on our own. We don't need anything or anyone. If I lay here,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I don't quite know how to say how I feel. È passione forte che mi fa soffrire per amore. Ogni volta che io mi allontano so che noi ci apparteniamo ancora un po' di più.
네, 그 SM 클래식이라고 할게요. 이제 앞에 빈티지 빼고 클래식 8의 SM은 스탠드가 있어야 돼요. 아마 그게 아까 제가 스몰 모니터인지 스튜디오 모니터인지 좀 정확히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모른다고 했는데 스튜디오 모니터로 쓰던 옛날에 타노의 DM10인가 하는 모델이 있었죠. 그 맨리 앰프가 들어간 액티브 버전. 걔랑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하고 포맷도 비슷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냥 스튜디오에 그 콘솔 위에 놓고 쓸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스탠드 위에 써도 되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와 포맷을 하고 있고 전용 스탠드는 제가 엘라소니카 스탠드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높이도 맞고 해서 썼는데 상당히 좀 스탠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용 스탠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거. 그 두 제품들은 나머지 더 10하고 이 플로어 스탠딩인 저 10하고 8은 이런 게 좀 있어요. 파인 오디오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옆에 놨는데 파인 오디오가 이런 걸 잘 만듭니다. 이렇게 뭐 저희 공장에 출고할 때 이런 사인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제품 설명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조금 눈에 좀 띄게 만들어서 이 그 그 바닥에 쓰는 이런 스파이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꽤 뭐라 그럴까 꽁꽁 싸매서 이거 포장을 뜯는데 새 제품을 저희 언박싱을 했는데 스파이크 슈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지고 하여튼 포장을 언박싱을 하는데 보니까 이 천 있잖아요. 스피커를 싸는 그 포장 천 그게 굉장히 빡빡해요.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을 이렇게 벗기면 위로 쑥 벗겨져 있는 게 보통 일반적인 천을 안 씌우고 비닐을 씌우는 스피커들도 많지만 쑥 벗겨지는데 이게 굉장히 두껍고 꽉 맞아가지고 조금만 한쪽을 방향을 잘못 당기면 이쪽이 안 빠지게. 그래서 거의 이렇게 슬림한 아주 그냥 타이트한 옷을 입힌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빼기가 힘들었던. 하여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을 씌운 위에다가 그릴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릴은 따로 비닐 포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클래식 라인업, 클래식 빈티지 클래식 라인업, 그 다음에 저 빈티지 라인업처럼 라인업 이름에 맞게 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포장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스피커 포장은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품의 품질에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근히 좀 그래요. 여하튼 그 뜨는 사람의 그냥 이 포장을 언박싱하는 사람의 그런 기분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작자의 어떤 그 사운드 시그너처가 포장까지 이어져 있는 품질까지 이어져 있는 경우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포장을 잘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용 스파이크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톨보이 두 개는 알려드리는 뭐 차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SM8은 기본적으로 대역이 보기보다 넓습니다. 이 낮은 대역이 34Hz부터 시작을 해요. 30Hz대에 베이스를 냅니다. 그리고 높은 대역도 34kHz. 요 셋이 참고로 조금씩 대역 구분이 좀 틀립니다. 큰 거는 높은 음도 높고 낮은 음도 낮겠지, 대역이 훨씬 넓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0은 상위가 26kHz까지밖에 그렇게 끊었어요. 설정 자체가 낮은 대역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낮은 대역은 20Hz 때부터 시작하고요. 10은 당연히. 그 다음에 8은 얘랑 고역은 똑같이 34kHz고 베이스가 조금 더 내려가죠. 30Hz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둘을 이제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똑같은 유닛에다가 이제 얘는 아래쪽으로 통만 좀 늘리고 전체 용적을 늘리는 거니까. 다만 크로스오버는 당연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능률이 얘네 둘은 똑같이 91dB이에요. 근데 10은 94dB이 됩니다. 약 3dB이 높아요. 녹음할 때 조금 애를 먹었어요. 근데 소리 자체가 완전히 대역 구성도 다르고 뭔가 이 통 자체가 다른 느낌? 인클로저 자체가 안에 안 뜯어봤는데 혹시 저 안에 저희 보통 얘기하는 그 안에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골격 구조도 조금 혹시 다르지 않을까? 통 자체는 이렇게 두드려 보면 같은 구조인데 혹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바깥쪽 구조는 사이즈는
이게 8이니까 클래식 8은 둘 다 8인치고 안에 있는 마그넷이 이제 동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에 있는 그 트위터의 직경은 이것도 컴프레션 드라이브 형식으로 안쪽에서 조그만 방에서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쭉 나오게 돼 있는 이렇게 나팔형 호원으로 이렇게 쭉 배출하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에 있는 하여튼 그 고음을 내는 그 트위터죠. 트위터의 직경은 1인치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얘네 둘 다 똑같이 구격이 이제 바깥쪽 8인치, 안쪽 1인치인데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가. 그리고 저기는 플라스틱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복합 섬유사로 만들어요. 사실 거기에 이제 이 중저역, 파인 오디오의 중저역의 사운드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클래식 10은 소리가 좀 달라요. 그 구조 자체가 다른 게 10인치인데 안에 있는 트위터가 자그마치 3인치나 돼요. 굉장히 큽니다. 75mm. 그리고 재질이 이 둘은 마그네슘인데 10은 티타늄으로 만듭니다. 그 상이 빈티지 시리즈하고 그래서 닮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브레이싱 자체가 그 안에 골격이 뭔가 좀 이 10인치 유닛에 맞게 좀 더 강화시키고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원래는 10인치가 8보다 좀 더 풍성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8인치보다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들린다는 게, 대역은 더 내려가지만 그게 조금, 그래서 제가 빈티지 시리즈랑 닮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SM, 8SM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스피커는 사실은 이 옆에 있는 톨보인 클래식 8하고 비교하면 그냥 대역이나 양감의 어떤 크고 많고의 차이, 이렇게 그냥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 크로스오버를 정확히 수치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크로스오버 배열 자체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약간 다른 소리가 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음악 녹음한 거로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식 8SM만으로도 제가 그냥 이렇게 짐작하기로는 10평 정도 공간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마치 작은 공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이즈로 봐서는 실제로 보면 되게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음악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보면 10평 정도 공간은 쩌렁쩌렁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음압이 91dB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의 음압과 이런 스펙트럼을 펼쳐주는 그런 상당히 큰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작은 음일 때와 마이크로적일 때와 매크로적일 때의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파인 오디오의 특징은 이제 그렇게 음의 여러 특색 중에 그 장르적, 그다음에 어쿠스틱적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마이크로부터 매크로까지의 이 폭이 되게 넓은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약 10평 정도 공간까지, 작은 공간은 서너 평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작은 공간부터 한 10평 정도 공간까지 앰프를 선택하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인의 성향을 나는 조금 이렇게 반듯하게 놓고, 스피커 뒤쪽을 나는 깔끔하게 치우고서 좀 넓은 공간에 듣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니어필드로 듣고 스피커 사이에 뭐가 이렇게 놓든 뭐 하든 작은 소리로 나는 굉장히 선명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야. 모두에게 활용 방법은 각자의 활용 방법에 따라서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그런 버라이어티가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소리가 기본적으로 동축형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파인 오디오 자체의 어떤 사운드 시그너처를, 다른 스피커에 없는 그런 사운드 시그너처를 요 작은 사이즈에 다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공간 배치가 쉬워요. 일단 작은 사이즈 스피커에 누구나 다 아는 장점은, 큰 스피커들은 배치를 잘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스피커의 폭과 이 앞뒤 거리만큼을 뒤쪽에 공간을 치워주지 않으면 그만큼의 또 부스팅이 생깁니다. 근데 작은 스피커는 그런 면에서 유리한데, 잘 배치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 베풀인 이런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커 사이의 스테이징이 굉장히 정교하게 떠오른다는 거. 그래서 종종 이제 이런 스피커를 통칭 빈티지라 하고, 요새 신소재로 만들고 모양도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기면 다 하이엔드 스피커라고 이제 통칭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포맷 디자인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능을 어떻게 또 설계를 하고 어떻게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소리는 얼마든지 다르게 날 수 있는데 이 스피커는 모양은 빈티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성향 자체는 제가 보기엔 하이엔드들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상당수 편입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하이엔드 스피커의 어떤 지표 같은 입체적인 스테이징과 정교한 이미징, 그러니까 조금 이런 그 가구형 스피커라고 통칭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육면체 스피커들은 그냥 통칭 이래요. 벽에다 딱 뒤에 벽에 붙여놓고 쓰고 공간 뭐 이렇게 스피커의 옆이나 앞에 공간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스피커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구형들은 그랬고요. 어떻게 놔도 이렇게 가운데 입체 이렇게 음향 스테이징이 떠오르는 그런 콘셉트를 뭐 이렇게 의식하고 듣는 그런 스피커는 아니었는데 하이엔드 스피커들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2017년에 만든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오디오적인 어떤 성능, 음원에 있는 어떤 정보, 음색, 음원, 그 음색과 이런 안에 있는 정보량에 당연히 공간에 대한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다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체적인 스테이징을 재현한 능력도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스피커 사이에 이렇게 아주 음상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데 예를 들면 저희 들어본 곡 중에 그 무터와 그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그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에 있는 레이의 테마 있잖아요. 그 곡을 들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작아졌다가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그러니까 어떤 스피커들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뭐 모든 하이엔드 정보량을 갖고 있는 스피커에서도 음상이 이렇게 막 갑자기 작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그런 걸 지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보여주는 이런 스피커들이 있는가 하면 이 클래식 8A SM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시작할 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마치 하나의 스토리처럼 몰아가는 그런 재생 특성을 좀 보여주는 게 좀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스타워즈 무터가 연주하는 스타워즈 그 레이의 팀을 들어보면 처음에 삠삐리빔 바이올린 연주할 때는 그게 아주 컴팩트하게 시작을 해요. 근데 굉장히 진하지만 사이즈가 크지 않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녹음은 이렇게 처음에 아주 그냥 사람이 휙 그냥 공간에 나타난 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는 느낌, 작은 사이즈에서 조금씩 커져가는 느낌을 그렇게 연출하도록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유난히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쓰는 말이 좀 정교하다. 아주 작게 표현하고자 하는 녹음한 사람과 연주한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를 다 끄집어내서 들려준다. 이게 첫 번째 이 SM8이 8SM이 들려주는 사운드 시그너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 얘기가 이제 점점 조금씩 독주자가 커지다가 오케스트라가 들어오면 이제 제일 커지는 쾅 하고 나타나는 마치 그냥 뮤지컬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음악만 듣고 있지만 그런 게 눈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레이의 팀을 들려주고요. 그 사이에 이 현악기를 들려주는 느낌. 사실은 이 스피커가 요 합성 파이버 합성 섬유사를 쓴 중저역의 느낌. 그 다음에 마그네슘 돔을 쓴 마그네슘 그 트위터의 느낌이 그런 섬세한 표현을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온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특히 현악기 소리를 어떻게 들려줘야 실제 소리에 가까운지 이런 걸 정말 연구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음압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청한 앰프는 시모디의 700i V2로 이게 175W죠. 850에 출력이 이 스피커에 비하면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원래 높은 출력을 쓰면 이 91dB의 스피커는 소리가 좀 강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낮은 출력과 조금 그보다 스펙이 좀 작은 앰프로 드라이브를 해도 소리는 훨씬 더 이쁘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 퍼포먼스, 그 음의 골격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얘의 BBC가 얘기할 때 항상 종종 하는 영국 스피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얇은 벽, 이제 thin wall이라고 표현하는데 얇은 벽으로 친 이 인클로저를
두텁게 만들어서 안에서 공진 하나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 벽이 필터링을 하면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게. 그래서 거기 생기는 특유의 포만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BBC 모니터를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파인우드도 그렇습니다. 그 전통대로 저음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하지만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아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면으로 배출하거나 뒤로 포트로 이렇게 요만한 구멍 한두 개를 만들어서 내는 그런 베이스하고는 좀 다르게 베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또 특징이 있고, 얘는 또 8SM은 사이즈, 요 스탠드 거치형의 사이즈에 맞는 또 특유의 아주 단정함이 있어가지고 그런 오케스트라 총주에서도 굉장히 멋지게 소화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소리를 조금 더 이제 그거 자꾸 저 정밀한 데서 이렇게 조금씩 소리를 확장시켜가는 느낌을 조금 음의 이 스트로크가 조금 느릿하고 좀 약간은 느긋한 그런 곡으로 들어보면 그 크리스 보티의 이탈리아, 그 보첼리가 노래를 부르죠. 이 곡을 들어보면 이 스피커의 어떤 그 음색적인 부분과 메커니즘의 어떤 장점이 잘 나타나는 부분들이 같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 보티의 트럼펫 같은, 트럼펫은 사실 이 스피커의 콘 모양하고 굉장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음이 안에서 그 리드가 없는 악기라서 입술로만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쭉 관을 타고 나가서 끝이 쭉 확산이 되는 그 음의 확산을 듣는 게 이제 트럼펫 같은 악기의 그 금관 악기의 음색을 내고 그런 어쿠스틱을 듣는 과정인데, 그걸 재생하는 이 스피커의 모양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홈 모양으로 생긴, 트위터 자체가 안에 있지만 미드 베이스를 혼으로 쓰는 그런 방식의 장점, 사실 이런 구조의 가장 절묘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트럼펫 같은 소리가 아주 실제 트럼펫 소리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리스 보티가 이 소리를 끓는 소리를 내줄 때와 야금에서 살짝 음을 끊지 않고 다음 마디까지 넘어가는 그런 연주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 야, 트럼펫 소리 정말 멋있다, 저렇게 나도 한번 불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을 또 이 스피커 구조적인 장점을 살려서 잘 들려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양철이 떨린 듯한 그 아주 틴의 느낌이라고 저는 이제 종종 표현하는데, 그 텅잉이라고 하죠. 이제 트럼펫 연주할 때 이렇게 음을 저기 뚫었다는 혀로 저기 하는 건데, 주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턱턱 끊기는 느낌들, 이런 것들도 스피커에서 아주 잘 들리게, 댐핑이 걸린다고 표현하죠. 그렇게 들려주는 느낌을 살리면서 쿵 하면서 보철리가 쭉 그 아주 일세를 풍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 뭐 푸근한 목소리, 그 느낌이 또 이제 이 전체 통을 쭉 울리면서 8인치 유닛에 다운파링하는 베이스가 3인치로 쭉 뿜으면서 단정하면서도 그 얇은 통을 울려가지고 내는 그런 포만감. 사실 이런 6면체 스피커를 듣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 이 작은 통에서도 34Hz까지 내려가는 낮은 베이스의 어떤 대역의 느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굉장히 감미롭기도 하지만 되게 섬세해요. 보통 이제 이런 구조를 저희가 이제 현악기와 사람 보컬에 가장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오래전 얘기고, 그건 당연히 지금도 잘하지만 거기 그대로 진화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새로 붙은 스타일들이 뭐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거죠. 락 음악도 잘 들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재즈에 나오는 재즈 악기들, 금관 악기, 베이스 연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들려준다는 거. 그냥 하이엔드 스피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처음에 들었던 저기죠, 스노우 패트롤, 그 체이싱 카스라는 그 저기 미드 그 그레이 아나토미의 엔딩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사실 그게 메이즈 두 번째 앨범이었는데 스노우 패트롤이 실제로 알려지게 된 그런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곡인데, 이 곡은 이렇게 매끄럽다거나 그러지 않고 딩딩딩딩딩딩 그 기타 리프가 약간은 거치게 녹음이 돼 있어요.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저기 원래 이렇게 녹음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음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뭐 보통 스노우 패트롤을 스코틀랜드 출신 밴드 저기 아티스트하고 이제 부아일랜드 밴드 저기 게리 라이트버디는 저 보컬은 부아일랜드 출신이죠. 근데 나머지 멤버들 전부 스코틀랜드 출신인 밴드인데, 그거 이제 앤서믹, 보통 평론가들이 앤서믹 인디 락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기 이제 레디오헤드에서 기원한 그
나중에 2000년에 등장한 우리 콜드플레이 같은 밴드가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뭔가 좀 엄숙한 분위기로 만들어 간 게 또 스코틀랜드 자체 그런 어떤 그 동네 분위기가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게 이제 스노우 패트롤인데 그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왔던 이 체이싱 카스를 아주 진짜 엄숙하고 그 뭐라 그럴까 그 그레이 아나토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엔딩 장면에 아 저들이 정말 저 애환이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거기 나오는 이제 의사들과 환자들의 얘기 이런 것들 그런 게 음악하고 정말 잘 이렇게 쭉 묻어가면서 엔딩이 됐던 그런 저는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곡을 그런 약간 거친 톤의 리프를 잘 살려주면서도 보컬인 이 게리 라이트버디 이 특유의 음색 계속 하는 저기 음족 하나씩 조금씩 떨어져 가는 그 아주 아찔한 장면들을 아주 담담한 어조지만 아주 절절하게 잘 들려주는 그런 락 음악도 굉장히 좋습니다. 중간에 징징징징 이제 그 다운 피킹만 하는 그 특유의 그 사운드도 아주 강렬해지면서도 그런 느낌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들려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스피커의 어떤 면모를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일단 그 콘트라스트가 강한 제가 종종 표현하는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음색을 들려줘서 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 곡들을 그렇게 들려주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생긴 스피커에서 바라는 거는 마치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사운드적인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그런 사운드적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금 트렌디한 디자인 그다음 기존하고 좀 다른 아방가르드 이런 거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과 어떤 포맷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저희 많이 듣고 있지만 이렇게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면들로 되어 있는 스피커들에서 어떤 게 느껴지는지 아시죠? 그런 스피커의 효과는 굉장히 이렇게 앞에 놓고 보고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개인적인 소견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요. 수평이 있고 앞에 이렇게 널찍한 배풀이 있는 그리고 거기서 딱 하나만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그런 어떤 집중력 그런 평온함과 함께 집중력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가구형 스피커라는 이제 종종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뭐 알록달록하고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어떤 그 우리가 아는 선반이나 그런 장식장 같은 장식장은 너무 옛말이지만 그런 어떤 스피커가 아니라 그냥 집안에 있는 어떤 조형물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수평과 수직이 만나서 만드는 어떤 그런 집안의 어떤 배치물 같은 느낌. 그게 주는 안정감과 어떤 가구를 그리고 사이즈가 작지 않게 이렇게 나를 대면하고 있는 느낌. 이런 직관적인 그런 어떤 존재감을 주는 그런 의미가 이런 스피커, 이런 디자인의 스피커의 대표적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탠드 거치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이런 각진 스피커의 느낌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준다는 느낌. 뭐 물론 이게 동그랗고 튀는 스피커들이 주는 어떤 발랄함과 어떤 트렌디한 느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그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육면체의 장점을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집안에서 이렇게 보아온 그런 장점에 대한 얘기를 저는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소리가 그렇게 정교하고 정밀하면서 드라마틱한 소리,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아주 그런 굉장히 음색적으로 어필하는 호소력이 짙다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음색, 그게 락 음악이든 클래식이든 현악기든 사람 목소리든 관악기든 뭐 재즈이든 그런 장르 특성을 보인다는 이거는 예전에 그랬어요. 이 스피커는 다 좋은데 피아노 소리가 좀 그래. 이 스피커는 어떤 대편성 같은 건 다 좋은데 락 음악을 들으면 락 음악은 다른 걸로 들어야지. 그건 다른 걸로 듣는 거야. 오히려 그런 스피커는 좀 싼 스피커로 들어도 돼. 락 음악은. 굉장히 오래된 생각이죠.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디오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런 의식을 좀 이렇게 백지 상태로 만들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아마 비로소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파인 오디오를 이 스피커들 특히 빈티지 클래식 세의 기종을 들어보면서도
특히 새로 나온 그 클래식 8 SM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다시 한번 이런 육면체 스피커의 의미, 그 다음에 육면체 스피커가 어디까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사실 육면체로 만든 최선단에 있는 소리를 내고 있는 스피커라고 그렇게 보셔도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디자인과 사운드를 내고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마치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이 스피커를 보고 저 표현했던 게 한옥집이죠. 기와가 있고 앞에 요만한 마당이 있고 뜰이 있는, 한옥집은 마당이라기보다 뜰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뒷마당도 있고, 심지어 뒷마당에 이제 대나무 몇 개가 있고 앞쪽에 있는 요만한 조그만 이제 화단이 있는 이런 우리 전통 가옥에 안에 들어가면 안도 옛날이 아니라 안은 현대식으로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살기 편하게. 그래서 뭐 최근 세탁기나 이런 건조기도 있고 기타 이렇게 최신 그런 욕실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돼 있고 주방이 있는, 뭐 인덕션이 있는, 오븐이 있는 이런 주방에 있는 그런 주방 시설을 갖춘 그런 한옥집, 딱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지금 파인 오디오의 그런 외모와 메커니즘을 이렇게 섞여 놓은 그런 고전적인 디자인 속에 숨어 있는 현대 사운드의 튜닝. 그래서 그게 음악적으로 버라이어티와 이제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절묘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파인 오디오의 요 세 기종을 들어보면은 나도 그러면 이게 육면체로 생긴 가구형 스피커 한번 다시 듣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느 음악을 들어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잡아끄는 느낌, 이런 걸 드는데 이 제품들이 가격이 생각보다 빈티지는 좀 비싸요. 나무를 좋은 거 쓰고 뭐 제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보면 바깥쪽은 다 베니어로 이렇게 나무를 만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재를 써서 만든 대표적인, 특히 저 월러스 쓰죠. 호두나무 목재를 쓴 이런 나무로 만든, 스코틀랜드에서 만든 이런 정통 영국의 어떤 디자인과 그런 그 구조적인 어떤 설계 특성,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그 파인 오디오의 빈티지 클래식 그 8 SM을 새로 이렇게 들으면서 상당히 여러 생각을 하게 돼서 나머지 두 제품도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서 조금 뭐 장황했지만 그 육면체 스피커에 대한 의미까지도 한번 다시 쭉 되짚어 봤고요. 파인 오디오는 그 중에 최선단에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육면체 스피커, 가구형 스피커라는, 그렇게 말씀을 요약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피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얘가 600, 소비자가 기준으로 클래식 8 SM이 600만 원, 그 다음에 8이 800만 원, 아주 촘촘해요. 그리고 10은 900만 원, 이렇게 아주 작은 구간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요즘 스피커들의 가격을 생각하면 얘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내용이, 최근에 수입사에서 이 파인 오디오 전 제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기 클래식하고 클래식 빈티지 이 라인업 제품을 구매하시면 자사에서 이제 저기 하는 이 회사에 또 굉장히 괜찮은 또 케이블이 있어요. 원래는 케이블 브랜드가 아니라 잘 아시는 뭐 이 카트리지 브랜드죠. 오르토폰. 이거 오르토폰이 케이블 만드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이게 인터선이고 이 회사의 스피커 케이블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무한정 드리는 건 아니고 뭐 늘 그렇지만 한정이에요. 수량이 몇 개인지도 정확히 저는 이렇게 확인을 못했는데, 여하튼 요 빈티지 클래식 파인 오디오의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스피커 케이블을, 오르토폰의 스피커 케이블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요 가격대를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스피커 케이블 가격 계산해 보면 상당히 괜찮은 구매. 어차피 이 제품을 사실 거라면 스피커 케이블 하나가 덤으로 생기는 그런 것도 한번,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게 덤으로만 받으신 거 가지고도 보너스로도 꽤 많은 좋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여하튼 뭐 그거는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래서 그 파인 오디오, 스코틀랜드산 파인 오디오의 그 클래식 빈티지 라인업을 살펴보면서 SM 새로 출시된 클래식 8 SM 소리도 또 제품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들 혹시 또 뭐 이제 더 큰 빈티지 시리즈 제품들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할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